여러분들의 경제 상식을 꽉꽉 채워드리겠습니다. 문현진의 경제 상식 사전입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뉴스를 많이 봐야 되는데 뉴스 보다 보니까 무슨 용어인지 잘 모르겠고 알아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 설명이 부족하고 알 것 같은데 긴가민가한 거 많잖아요. 그런 거 제가 하루에 10분만 투자하시면은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물적 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이야기 요즘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뭔지 모르다 보니까 이거 뭐예요? 큰일 난 건가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이런 질문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거 알고 있으면 그런 질문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알게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물적 분할 요즘 많이 보입니다. 배터리, 바이오, K엔터까지 기업 분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부스터 됐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뭔데 부스터인데. 그리고 물적 분할 나선 만도. 이거 뭐 LG화학 경험에 냉담해진 주주들 냉담하다. 뭐 이거 안 좋은 건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 주가를 들었다 놨다 하는 건데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하는데 뭐가 주주한테 유리한 거고 불리한 걸까? 그런 거 헷갈리잖아요. 바로 제가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죠. 자, 일단 물적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 회사의 특정 사업부를 신설 회사로 만드는 거예요. 어떤 회사에 특정 사업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회사 하나 보면은 여러 가지 사업 분야가 있잖아요. 뭐 영업부도 있고 운영부도 있고 하지만은 뭐 우리 뭐 배터리 사업부도 있을 것이고 또는 뭐 자동차 부품 사업부도 있을 거고 의약 사업부도 있을 거고 게임 사업부도 있을 거고 한 회사 안에 여러 가지 사업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사업부를 신설 회사로 만들어서 그 회사에 대한 지분을 100% 회사, 그러니까 원래 있던 회사가 소유를 해서 지배권을 행사하는 기업 분할 형태입니다. 아이고 머리야. 벌써 힘듭니다. 그죠?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들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뭔지 제가 쉽게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물적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하나의 기업 자체가 여러 가지 산업 분야를 가지고 사업을 하게 돼요. 근데 특정 사업 분야가 너무 커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김밥집과 칼국수 이렇게 봅시다. 뭐 김밥집 보면은 김밥만 파는 게 아니잖아요. 라면도 팔고 뭐 칼국수도 팔고 하는데 이 집이 칼국수가 너무 유명해진 거예요. 김밥집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래서 아유 칼국수를 이렇게 같이 팔려고 하니까 김밥집의 칼국수가 너무 메인이 돼버리니까 안 되겠다. 칼국수집을 따로 열어버리자 라고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새로운 사업 분야를 신사업으로 아예 뭐 문현진의 김밥 이렇게 했다가 문현진 칼국수 해가지고 따로 체인점을 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특정 사업 분야를 더 키우기 위해서 또는 성장할 수 있겠다 싶으면 분할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분할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바로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이에요. 이 인적 분할을 원래 기존 회사의 주주가 가지고 있던 지분대로 만약에 제가 문현진 김밥의 지분을 50% 가지고 있었다면은 문현진 칼국수를 열었을 때 그 문현진 칼국수 회사의 지분도 50%의 비율만큼 받게 되는 거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회사의 지분과 이 회사의 가치를 산정을 해서 그 지분율만큼 이 회사의 주식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분할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는 이 회사 주식도 있고 저 회사 주식도 있는 두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적 분할은 기존 회사의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율대로 신설 법인의 주식을 나눠 가지는 방식입니다. 근데 물적 분할은 좀 달라요. 뭐냐면 기존 회사의 지분과는 상관없이 네가 이 회사 문현진 김밥에 얼마나 지분을 갖고 있었다는 상관없어. 그냥 완전히 똑 떼가지고 문현진 칼국수를 만들 거야. 그리고 이 문현진 칼국수는 신규 상장을 해서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할래 라는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나는 그럼 얻는 게 없네 라고 되는 거죠. 왜냐? 문현진 김밥에서 칼국수가 맛있으니까 야, 난 문현진 김밥 투자해야 되겠어 라고 했는데 칼국수를 떼버렸습니다. 근데 그 회사의 지분을 살려면 돈을 더 투자해라 이거예요. 또는 내가 투자하지 않을 거면은 새로운 사람들에게 투자를 기회를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회사로 또 만들어가지고 새롭게 상장시키는 방법이 돼버리니까 보통 이렇게 하는 방법은 뭐 문현진 김밥이 지주사가 되고요. 그 자회사로 문현진 칼국수가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에 투자할 때 우리가 어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게 되는데요. 특정 사업 분야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투자한 입장에서 물적 분할처럼 그 분야를 떼버려서 새로운 사업부로 만들어버리게 되면은, 아니 이거 그러면은 지금 이 회사는 자회사로만 들어간 거기 때문에 지주사 역할을 하는 건데, 이러면은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싸게 사신 분들이라든지 어떤 회사의 특정 사업부만 보고 투자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물적 분할은 일반적으로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현진 김밥이라는 회사를 투자할 건데, 이 회사는 칼국수가 맛있어가지고 야 칼국수가 앞으로 대박이 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가 원래 1,000원짜리 회사였지만은 10,000원이라도 내가 칼국수 보고 투자한다 했는데 칼국수 사업을 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내가 왜 투자하게 된 겁니까? 차라리 떼고 난 다음에 칼국수 사업을, 문현진 칼국수를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 형식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통은 악재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BTS 때문에 샀는데, 하이브 샀는데 왜 물적 분할하나? 그래서 이 BTS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하이브죠. 지금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였는데 하이브로 이름 바뀌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갑자기 물적 분할로 인해서 BTS 사업 분야를 떼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물적 분할의 문제점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요, 향후 성장을 위해서 특정 사업을 떼고 그리고 자회사로 붙여놓긴 하지만, 그래서 영업이익의 어떤 일정 부분을 배당이라는 형식으로 받아가긴 하지만, 그래도 잘 나가는 사업 분야를 떼가지고 새롭게 기업의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인적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됐든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지분을 나눠줬던 거를 그대로 똑 떼서 분할시킨 거기 때문에 새로운 돈이 들어오진 않거든요. 근데 문현진 김밥을 이렇게 있었는데 칼국수 사업을 떼서 새로운 사람들의 새로운 투자자를 찾게 되면은 또 큰 돈들이 유입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악재고 나쁘다 생각할 수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주가가 막 올라간다고 해갖고 기업에 돈이 막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의 거래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거지, 기업들은 그걸로 인해서 돈이 많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돈이 좀 필요한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투자자들에게 돈을 좀 받을 수 있을까? 뭐 유상증자를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유상증자가 안 될 수도 있을 때 보통은 이렇게 신사업 분야로 떼가지고 신규 상장시켜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금 확충을 위해서는 인적 분할보다는 물적 분할로 분리시켜서 새롭게 상장시켜서 신규 자금을 유입시키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기는 문제는 그 사업 분야로 인해서 올라온 주가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제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이라고 하는 회사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물적 분할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LG화학에 투자한 이유는 에너지 사업과 배터리 분야입니다. 근데 그 사업을 떼버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그 사업 분야를 진행을 시키겠대요. 그러면 LG 화학이 배터리 사업 분야에서 매력이 있으니까 사야 되겠다 해서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산 입장에서는, 그 가격에 올라온 주가에서 비싼 가격에 희망을 품고 산 매수자 입장에서는 불고기가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땅끝마을까지 먼 길 돌아가가지고 비용을 들여서 맛집을 찾아왔더니 오늘부터는 불고기를 안 팔고 이 집에는 피자도 파니까 피자 드세요 하는 느낌이에요. 아니 난 멀리서 불고기가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왔는데요 라고 했는데, 불고기는 오늘부터 안 팔아요. 그냥 여기 우리 집에 피자도 파니까 피자도 맛있어요, 드세요 하는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싸게 매수한 입장에서는 이거 왜 샀나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적 분할은 비싸게 산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악재로 작용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때요? 뭔가 좀 감이 오시죠? 일단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가?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서 그래요. 자금이 시중에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 돈이 전부 다 맛있는 먹거리죠. 뭔가 돈을 뺏고 싶단 말이에요. 개인들의 돈을 회사로 유입시키게 되면 회사는 그 돈으로, 남의 돈으로 내 회사를 키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투자자들이 어디 투자할까 하고 혈안이 되어가지고 눈먼 돈들도 많고 집에 모셔놨던 돈들도 많고 주식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들어온 돈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 돈들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을 충당하기 좋은 시기고 뺏고 싶은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기업이 개인 투자자들의 돈을 회사로 유입시킬 수 있는 방법은 유상증자, 전환사채, 신규 상장의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신규 상장을 할 만한 건덕지, 우리가 회사가 계열사가 많아서 원래 문현진 김밥도 있고 문현진 칼국수도 있고 문현진 라면도 있어요, 문현진 피자도 있어요. 근데 피자는 상장이 안 되는 회사기 때문에 이제 상장시킬래요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난 문현진 김밥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이럴 때 어떻게 하죠? 문현진 칼국수를 떼서 만들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집 메뉴 중에 칼국수 잘 나가니까 떼서 사업부를 만들어버리면은 그 사업부를 상장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처럼 그 신규 상장을 이용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물적 분할은 신규 상장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회사의 이제 기업 시장의 유동성이 높아진 이런 시점에서는요, 아무래도 물적 분할하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 사업 분야에 눈부신 성장으로 주가가 올라간 기업이라고 했을 때는요, 지금과 같이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물적 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 LG화학, 만두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물적 분할을 선택해서 기업들이 개인들의 돈을 갈취한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네요. 뭔가 화끈하게 빨아당길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선 당연한 걸 하는 거고 우리는 그냥 당연한 걸 하는 상황에서 안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똑똑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너무 주가가 올라갔으면은 매수할 때 충분히 고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자회사로 바꿔도 나는 이 가격이라도 정말로 합당한가? 물적 분할이 혹시나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 가격이면 괜찮은 것 같다. 전혀 비싸지 않아. 라고 느낄 수 있다면 투자하는 걸 제가 말리진 않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좀 이렇게 이슈에 놀아나면 안 된다라는 전략을 드려보고 싶네요. 자, 물적 분할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겁니다. 김치 없는 김치찌개는 김치찌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은 나오지 않을까요? 뭐 끝난 것 같네요. 예, 물적 분할은 이 한마디면 다 끝난 게 아닐까요? 왜 물적 분할을 하나요? 뭐 돈 빨아당기기 위해서죠. 끝. 자,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서 많은 것들 생각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의 경제 상식 사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